고려멸망, 역사의 기록. 이 이야기는 정몽주 죽음 이후 공양왕의 퇴위까지 고려멸망 3개월 전의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았다. 정몽주 죽음 첫째 날, 이방원은 정몽주를 시해하고 즉시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했다. 내 어찌 그런 일을. 이성계는 화를 벌컥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밖에서 식구들이 방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큰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다. 이성계의 부인 강씨가 이성계의 노여움을 풀어주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정하세요. 화만 내시지 말고 방원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성계는 부인의 설득에 노여움을 풀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가병을 인솔하는 황희석을 불렀다.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궁궐로 가서 전하께 승인을 받아내라. 명을 받은 황희석은 즉시 가병 200명을 데리고 이방원을 따랐다. 공양왕은 침전에 들어 막 잠이 들려는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고 황관이 전했다. 편전에는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임금을 겁박하기 위하여 가병을 거느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수시 중에 무고함이 지나쳐 이미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였습니다. 아버님까지도 해하려고 하기에 사세가 급하여 먼저 해하고 사후 보고를 합니다. 이방원의 보고 내용은 너무도 놀라웠다. 이자는 이미 자신의 신하가 아니었다. 역적 정몽주의 죄를 묻는 영을 내려주소서. 이방원은 당당한 어조로 임금에게 요구했다. 임금은 무슨 답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방원이 데리고 온 군사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겁이 많은 임금이라 해도 무턱대고 명을 내릴 수는 없었다. 문화시중을 불러오라며 시간을 끌었다. 임금의 버티기에 어쩔 수 없이 문화시중을 데려와야 했다. 문화시중 심덕부는 자다가 끌려 나왔다. 문화시중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와서 임금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다. 문화시중은 수시중 대감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소? 어찌된 일인가? 잘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신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나와서 일의 전말을 모르옵니다. 지신사가 일을 버려놓고 죽은 자에 대하여 죄를 묻는 명을 내려달라는데 어찌해야겠소? 문화시중 심덕부는 임금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원의 눈치를 살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사옵니까? 문화시중은 말을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임금도 옆에 서서 명을 내려주기를 독촉하는 이방원이 두려웠다. 빨리 이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정몽주와 가까운 신하들을 잡아들였다. 잠자다가 붙잡혀온 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들은 국문장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들이 받는 혐의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이성계의 측근을 모해하여 유배를 가게 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강관 김진양의 입에서 실토를 받아냈다.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당해 있는 이때에 정도전, 조준, 남은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모두 정몽주가 시켜서 한 짓이었다고. 김진양이 자백함에 따라 죽은 정몽주의 시체에서 목을 베어 저자거리에 효수하였다. 그 옆에는 없는 사실로 공신을 모해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자라는 방을 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우연보, 이승인과 이색 이종학 부자도 유배에 보내졌다. 청주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정도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유배가 있던 조준, 남은도 풀려났다. 정도전은 감옥에서 풀려나자 바로 이성계를 찾아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수구파를 처단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포함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조준과 남은을 경기도 절제사와 경상도절제사에 임명하여 군권의 동요를 막았다. 그리고 이방원을 밀직부사로 발령내어 임금의 입을 감시했다. 조정에는 이제 임금의 신하는 없고 모두가 이성계의 신하들 뿐이었다. 임금은 목숨이라도 구하려면 이성계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아야 했다. 임금은 이성계 집을 찾아가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판에서 임금은 이성계의 쾌유를 비는 춤을 추었다. 이어서 임금은 황관에게 술병을 가져오라 하여 앉아있는 이성계에게 가서 술잔을 따라주었다. 이를 본 신하가 민망하여
실로 예법에 없는 일이로다 말세로다.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성계의 측근들이 모여서 임금의 꼴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며 임금을 용상에서 몰아낼 궁리를 했다. 이성계가 몸이 회복되어 문화시중 자리에 복귀했다. 임금을 용상에서 쫓아내고 왕으로 앉기 위한 수순이었다. 누군가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몸조심하라고. 임금은 포음마저 피살된 마당에 누구와 의논할 상대가 없었다. 아, 어찌해야 하나. 이성계를 만나서 목숨이라도 구걸해야 하는 심정이었다. 임금과 이성계가 독대하여 앉았다. 경과 내가 함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어떻겠소. 자손 만대까지 서로 우위 있게 지내도록 내가 맹세문을 써놓겠소. 무슨 말씀을? 어찌 임금과 신하가 같이 나라를 경영한다는 말입니까? 이성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다음 날 임금은 이성계의 의사에 개의치 않고 환관을 시켜서 맹세문을 써서 보냈다. 이성계는 답을 주지 않았다. 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았겠는가. 내가 어찌 경의 공을 잊으리.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곁에 있으니 자손 대대로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로다. 내가 경을 저버리는 일이 있을 경우 이 맹세가 증거가 될 것이다. 도평사에서 임금의 퇴위에 관하여 논해졌는데 신하들은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의제에는 없었으나 다음 임금이 이성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신하들은 즉시 도평사에서 결정한 내용을 들고 대비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대비전을 찾았다. 대비는 이전에도 이미 우왕과 창왕의 퇴위를 승인해 준 바가 있었다. 공양왕은 편전 앞 뜨락으로 끌려나와 대비전에서 내린 교지를 들어야 했다. 지금의 왕은 군왕의 자격이 없고 인신마저 떠나서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 사직을 위하여 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임금은 대비전 교지를 듣는 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일찍이 용상에 앉는 것을 거부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되어 삼척으로 유배를 떠났는데 공양이라는 시호는 공손히 왕위를 양보하였다는 뜻이다. 조선 건국 후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유배지에서 고려보기를 꾀했다는 음모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공양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은 삼척 이외에 경기도 고양시와 강원도 고성군 두 곳이 더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연을 지어서 제사를 받들었던 것이다. 공양왕은 태종 이방원대에 이르러 군에서 왕으로 추봉이 되었다. 망국의 왕이 역적의 아들에 의해서 다시 왕으로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고려의 멸망과 새로운 나라 조선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편에서는 조선 건국 초 세자 책봉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